440억 달러의 트위터 인수 작전, 뭐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440억 달러이니까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어쨌든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하는 그 저희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지금 이제 한간에 떠돌던 이야기들이, 한 가지는 일단 그것이 개인 회사가 되고 더 이상 공개되지 않은, 주식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개인 회사가 돼서 사유화된다라는 것이 지금 일론 머스크한테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한 개인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온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좌파 언론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완전 좌파들의 동물이었는데 SNS 이 플랫폼, 특히 트위터는 일반 다른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다른 플랫폼하고 좀 다른 게요, 아예 트위터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뉴스 플랫폼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뉴스를 공짜로 마구 뿌려댈 수 있는, 배포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플랫폼으로 인식을 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좌파 언론들이 여기 동무대처럼 생각하고 누볐던 이런 곳이었는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이젠 좌파 언론뿐만이 아니라 우파 언론들의 메시지들, 언론의 기사들도 이제는 트위터를 통해서 양성화될 수 있는, 아직 뭐 거기서는 1대1로 대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동무대에선 이제 밀려나는, 좌파들 입장에서는, 좌파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동무대에서 밀려나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별로 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트위터를 인수하는 머스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좌파 언론 기자들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어제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이거 트위터 개인 소유로 만들었다가 3년 뒤에 다시 주식시장에 내놓을 거다, 이 얘기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느냐? 트위터에 지금 돈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는 거죠, 머스크가. 머스크가 자기 돈을 210억 달러를 원래 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이 표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내놓았던 표인데, 총 440억 달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그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캐시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210억 달러, 21 빌리언 달러죠. 그러니까 210억 달러를 일론 머스크가 자기 돈을 내고 현찰로,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이제 130억 달러를 갖다가 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아웃 론. 여기 보면 이제 모건 스탠리, 그 다음에 또 뭐 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뭐 MUFG가 들어가 있고, BNP, 예, 그다음에 이게 미주통가요? 예, 그리고 뭐 바르데이, 예, 바클레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금융기관들인데요. 이곳에 이제 바이아웃 론을 내준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아래 보면은 125억 달러, 예, 125억 달러는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지금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뭐 크레드 스위스, 그다음에 스위스 도이치뱅크도 들어가 있고, 예, 미즈호도 들어가 있고, 이런 시리뱅크도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테슬라의 주식을 담보로 해서 머스크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그 액수가 지금 125억 달러다. 이렇게 해서 빌리는 돈이 총 255억 달러를 빌리고, 머스크 개인 현찰을 210억 달러를 들여서 이거 인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트위터의 주식을 다 사들일 수 있는 현찰이 이렇게 준비됐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트위터 이사회에서 머스크한테 안 판다는 식으로 버티고 있다가, 현찰이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마련하기로 합의가 다 돼 있다라고 이 청사진을 내놓으니까 트위터 이사진의 생각이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찰 준비 다 돼 있대, 그냥 뭐 팔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돈을 모으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 됐겠죠. 이 과정에서 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릴 텐데, 이번에도 있고 요 다음 기사들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하나씩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내놓은 보도의 핵심 내용은, 테슬라 사장인 머스크가 사모 주식회사들과 또 투자자들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고 있냐 하면은,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다시 주식시장에 내놓겠다라고 지금 설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폭로하는 보도를 내놓은 겁니다.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스크가 혼자서 자유발언 플랫폼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나 만약에 이거를 주식시장에다가 내놓고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주식을 다 풀어놓는 상황이 앞으로 몇 년 뒤에 전개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자유발언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지 조금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하나가 생기는 것이고요. 하지만은 머스크가 왜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트위터를 100% 사들이려고 하면서 또 전체 국민들한테 수정헌법 제1조를 지키는 정의의 사자처럼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돈지랄하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짭짤한 장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적한 부분은 사모펀드 회사들, 사모주식회사들을 지금 접촉한다라는 이야기는 사모펀드들이 주로 하는 행태들을 따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사모펀드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한 회사를 갖다가 그냥 통째로 사들여서 사유화해 100% 주식을 사가지고 그냥 사유화해버린 다음에 내부적으로 체질 개선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몇 년간에 걸쳐서. 그것이 뭐 3년이 됐던 5년이 됐던 몇 년간에 걸쳐서 그 회사의 내부 체질 개선을 다 시켜놓고 상당히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회사로 탈바꿈 시켜놓은 뒤에 다시 주식시장에다가 상장을 시켜가지고 공모를 해서 엄청난 차액을 챙기는 것이 이 사모펀드들이 주로 하는 일이다. 결국에는 머스크가 사모펀드 회사들하고 접촉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해서 그거를 지금 몇 년 사이에 더 활발한 것으로 활발한 형태로 뒤바꿔 놓고 투자자들이 보기에 구미가 당기는 이런 회사로 바꿔놓은 뒤에 앞으로 한 3년,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얘기로는 3년 뒤에 이제 주식시장에 다시 내놓고 주식을 팔려고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51%만 유지하고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 운영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49% 주식을 팔아서 지금 사들였던 440억 달러를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야,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는 흔히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이러한 움직임들을 또 포착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이미 이제 뭐 왓츠앱 개발했던 그 개발자 창업 멤버들 중에서 몇 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할로앱이라는 사이트에다가 좀 투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상에서 새로운 주자들이 새로운 명예를 얻으면서 타이틀을 얻으면서 등극하는 이런 그 신화를 창조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위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때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54달러 20센트로 샀습니다. 주당 54달러 20센트에 샀는데 사실 트위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창업주였었던 공동 창업자였던 잭 돌시가 CEO로 있었을 때에는 70불이 훨씬 넘어가는 가격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 주식 가격이. 그러니 얼마든지 그렇게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50불 정도 문제가 아니라 뭐 100불, 200불까지도 올리려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체질 개선을 충분히 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유료화 서비스를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제까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만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느냐. 성공적으로 유료 서비스로 전환만 할 수 있다면 월 1분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월 1달러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액수가 됩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에 하루 2억 명이 들어오는데 월 1불만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은 2억 명이 1불씩 낸다 그러면 2억 불이 되는 거죠. 매월 2억 달러를 그냥 벌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유료 서비스를 성공시키느냐가 굉장히 핫한 이슈인데 지금 머스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를 접목을 시켜서 지금 수익 구조를 광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펼치려고 하는 것이다. 광고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광고 외에는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없는 형태로 몰락하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언론사들이
왔던 과거 역사가 다 그랬습니다. 모든 언론사들이 광고 중심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광고주한테 흔들리게도 되고 또 광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유료 서비스 했다 보면 그러면 구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 만들면 광고주한테는 또 해로워지는 거죠. 그만큼 노출이 덜 되는 거니까 구독률 떨어져서. 그래서 광고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좀 과감하게 밀어내고 그 유료 서비스에 주력할 수 있는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기존의 지금 트위터 운영진에서는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없는 형태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걸 인수하면서 그렇게 바꿔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저희 관심을 좀 많이 받게 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고요.